대림의 창업자 이재준은 1917년에 태어났습니다. 정미소라던 부친은 장남에게는 공부를 시켰지만 사업가 기질이 보였던 이재준에게는 보통 학교만 졸업시킨 뒤 자기 밑에 두었다고 하죠. 1939년 부평에 차린 목재소 보림상해가 그의 첫 사업이었는데요. 이곳이 건설회사 대림의 출발이었습니다. 부평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이곳에 공업단지가 들어설 것을 내다봤기 때문이었는데 그 예상이 들어맞았습니다. 보림상해를 찾는 손님은 많았고 물건은 바닥나기 일쑤였죠. 1947년에는 대림산업으로 이름을 바꾼 후 건설업을 시작. 당시에는 일본인 건설업자들이 떠난 상태라 건설업을 아는 사람이 귀했다고 하죠. 첫 일감인 부평경찰서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 다른 공사들이 뒤일이었는데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물들은 대림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1000톤의 철골돔을 올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회의사당, 고속도로 1호인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판이 된 포항제철 1기, 국민들의 촛불이 타오르는 광화문 광장, 서울 종합운동장과 세종문화회관까지 대림의 숨결이 녹아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청계천 공사의 시작과 끝을 대림이 함께했는데요. 청계천을 복개해서 고가도로를 만들고 이후 다시 철거하고 복원하는 일도 대림이 진행했죠. 대림은 해외 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했는데요. 1966년 베트남에 진출했고 이후 동남아 지역과 중동 지역에도 진출하여 대규모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죠. 이렇듯 대형 공사 수주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 다각화에도 열중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인 대림공업을 설립하고 호남 에틸렌을 인수하여 석유화학 산업에도 진출했죠. 그리고 1991년 대림 창업자 이재준 회장은 장남인 이준용에게 사업을 모두 맡기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이재준의 아들인 이준용은 아버지와 달리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덴버대에서 통계학을 전공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영남대와 숭실대에서 강의를 맡았다고 하죠. 1966년 부친의 명을 받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당시 대림은 본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글로벌 감각과 국제 업무에 밝은 사람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준용의 유창한 영어 실력은 해외 공사 수준은 물론 각종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입사 13년 만인 1979년 대림산업 사장에 올랐는데 얼마 뒤 아픔을 겪었습니다. 1986년 개관 예정이었던 독립기념관 화재 때문이었죠. 독립기념관은 국민의 애국정신과 성원을 담아 500억 원에 달하는 성금으로 시작. 하지만 준공을 불과 10일에 앞둔 시점 현장에서 큰 불이 발생합니다. 사고 조사 결과 전기공해 조작 미숙이 원인이었으며 시공사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죠. 또한 86 아시안게임을 염두에 두고 준공 계획을 1년 앞당겨 졸속 공사를 한 것도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림 산업을 이끌던 이준용은 원인이 어디에 있든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당초보다 좋은 건물을 짓겠다며 화재 복구 비용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재계에서 이준용 회장은 솔직하고 소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1988년 50 청문회에서 보여준 일화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을 다룬 1회 재단 청문회에서 대다수 기업인들은 정치자금 제공 사실에 대해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준용 회장은 정치자금을 주었다. 내가 돈을 그냥 주냐? 저쪽에서 달라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느냐며 소신 발언을 하였죠. 1995년에는 비자금 사건으로 그룹 총수들이 검찰에 불려갔을 때 검찰은 이 회장에게 하루 이틀 내에 오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회장은 지금 시간 있으며 가겠다며 바로 출두합니다. 이에 재계에서는 전격 소환이라며 소동이 벌어졌지만 이 회장은 하루 이틀 늦춘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며 주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상 대기업 최고 경영자의 집무실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있기 마련인데요. 보안과 편안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집무실은 4층에 위치했습니다. 이는 가장 높은 곳에서 임직원 위에서 군림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겠다는 의지였다고 하죠. 이 회장은 결혼에서도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화여대 출신의 한경진 여사와 연애 결혼했는데 두 사람의 결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부친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평범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반대했다고 하죠. 당시 재계는 정치권 혹은 대기업 간 결혼이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소신과 끈질긴 설득 끝에 결혼에 꼬린 3남 2녀라는 화목한 가정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솔직하고 소신 있는 행보는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2001년 경기고배인 김승현 회장과 감정 싸움을 벌였는데요. 여천 NCC의 노조 파업이 발단이었습니다. 여천 NCC는 대림과 한야가 50대 50으로 지분을 출자해 만든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업체로 설립 당시만 해도 사이가 무척 좋았었죠. 하지만 노조의 파업을 수습하는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을 요구하다가 회사 측이 거부하자 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에 한화 측은 공권력을 투입하더라도 파업을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림은 공권력 투입은 안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를 통해 파업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파업 장기화로 손실이 수백억대로 늘어나자 대림 이준용 회장은 직접 여수로 내려가 협상을 하여 파업을 중단시킵니다. 이에 하나 측은 대림이 노조에 양보하는 이면계약을 했다며 비판을 했고, 이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하나 측이 나를 음해하고 있다며 서운한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출합니다. 이뿐 아니라 신문 광고를 통해 김승현 회장님 한번 만나달라며 공개 광고를 내기도 했죠. 이후에도 여천 NCC는 인사 문제 관련하여 대림과 하나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승진 대상자 선발에서도 하나 측은 지분율대로 승진 인사도 똑같이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대림 측은 인원 비율대로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죠. 이후 이준용 회장은 김승현 회장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지분율 50대 50의 합작기업이라는 태생적 한계는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죠. 이처럼 여러가지 사건을 두고 이준용 회장에 대해 자충우돌하는 인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고 이후 대림산업의 지분을 아들 이해욱에게 넘기는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준용의 장남은 이해욱으로 2019년 회장에 오르며 3세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이해욱은 경북초, 중앙중, 경북고를 나왔는데요. 이 학교들은 재벌가가 다니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경북고 동창이자 동갑내기로는 이지용과 정용진이 있죠. 이해욱과 이재용은 야구라는 공통사가 있어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두 사람이 야구장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며 야구를 관전한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해욱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아버지의 모교인 덴버대에서 경영통계학을 전공하고 컬럼비아대에서 응용통계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 후에는 대림 엔지니어링 대리로 입사, 그룹의 양축인 석유학과 건설 부분을 오가며 경영 수업을 받았었죠. 그는 LG그룹 구자경 회장의 외손녀인 김선혜와 결혼하면서 대림과 LG가는 두 번째 혼맥을 성사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준 창업주의 동생 이지연 회장입니다. 이지연은 구인의 창업주의 차녀 구자야와 결혼했는데요. 이런 인연으로 LG카드 부회장을 지낸 바 있죠. 이후 패밀리 레스토랑 TGI 프라이데이를 처음 들여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편한 세상은 이해욱 회장이 도입했는데요. 외환위기 이후 주택 브랜드 열풍을 일으킨 아파트였습니다. 이 편한 세상은 진심이 짓는다라는 광고 카피로 유명하죠. 이후 고객 만족도 평가 1위,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등 국내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욱 회장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운전기사 갑질 사건, 편법 승계 의혹 등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죠. 그리고 이해욱의 조카가 대림 손녀로 유명한 이주영입니다. 대림 손녀인 이주영의 인스타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 수저의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는 이준용 전 회장, 큰아버지가 현재 대림그룹 회장인 이해욱입니다. 그녀는 서울 외국인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미성년자 주식 보유 현황에서 사의를 기록, 이때 이미 42억 원의 자산이 있었고 현재의 자산은 측정하기 어렵다고 하죠. 그리고 그녀의 인스타에는 일반인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화려한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무도에 초대받거나 람보르기니 파티에 가기도 합니다. 인스타에는 유명 연예인들 사진도 올라왔는데요. 블랙핑크, 레어원, 빅뱅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네티즌의 다양한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한 영상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용돈에 관련된 질문에는 필요한 생활비는 용돈을 받고 있고 그의 용돈은 스스로 벌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한국어 관련 멘토가 되기도 하고 교수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용돈을 벌었다고 하죠. 이뿐 아니라 주식 투자를 통해 생활비를 벌어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 그녀가 구찌 운동화를 꺾어 신는 것을 보고 네티즌들은 명품 운동화도 구겨 신자니 역시 재벌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그 운동화는 접어서 신으려고 산 것이다. 내가 산 모델들은 뒷부분이 얇게 제작되어 접히도록 만들어진 모델들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죠. 자, 오늘은 대림그룹의 역사, 그리고 대림 1세부터 4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로 불리우는 대림을 응원하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